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70세에 기타를 배운다고요, 지금. 하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죠. 배움엔 유통기한이 없더라고요. 오늘은 나이 70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들이 두 번째 청춘을 살고 있는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은퇴 후의 일상.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십니다. 이제 배워서 뭐해? 벌써 60이 넘었는데.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 틈에 끼면 민폐 아닐까? 나만 못 따라가면 어쩌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해봤자 언제 제대로 하겠어? 너무 늦었어. 평생학습관 안내 책자를 펼쳐봅니다. 흥미로운 강좌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늦은 건 나이가 아닙니다. 몸이 아닙니다. 마음이 멈췄을 때 바로 그때가 진짜 늦은 겁니다. 서울에 사는 66세 박정자 씨. 어느 봄날 오후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8살 손녀가 스마트폰으로 뚝딱뚝딱 사진을 찍고 편집하고 가족 단체방에 올립니다. 순식간입니다. 박 씨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왜 매번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할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멀어진 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 두려워서였어. 못할까봐, 웃음거리 될까봐 겁났던 거야. 그 깨달음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평생학습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갈까? 그냥 갈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박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스마트폰 기초반 강좌.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시죠?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 순간 박 씨는 알았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모두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왔다는 걸. 부족해서가 아니라 배우고 싶어서 온 거라는 걸. 2개월 후 박 씨는 손주에게 직접 영상 통화를 겁니다. 사진을 찍어 가족 단체방에 올립니다. 손주가 말합니다. 할머니 완전 잘하시네. 그 말 한마디가 박 씨에겐 어떤 상장보다 값졌습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박정자 씨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 시니어 10명 중 7명은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죠. 하지만 절반 이상은 실제로 시작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벽이죠. 어느 날 신문에서 컴퓨터 강좌 광고를 봅니다. 왕초보도 환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입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하지만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머릿속에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평생 손으로 일하고 몸으로 살았습니다. 공부는 학창시절 이후 처음입니다. 머리가 따라줄까 걱정됩니다. 남들이 비웃진 않을까?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나만 못하면 어쩌지? 나만 늦게 이해하면 어쩌지? 강사가 짜증내진 않을까? 다른 학생들이 한숨 쉬진 않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세 번째 두려움입니다. 이미 60이 넘었습니다. 지금 시작해서 언제 제대로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배울 수도 없을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결국 다음에라고 미룹니다. 그 다음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세상과의 대화도 멈춥니다. 손주들이 놀러 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스마트폰 앱 이야기, SNS 이야기, 새로운 문화 이야기, 다 낯섭니다. 점점 대화가 줄어듭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배움을 멈췄을 때 생기는 진짜 문제입니다. 기술을 못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것,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배움을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 다시 열립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 문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의 동네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에 이미 열려 있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그 문을 여는 작은 용기입니다. 부산의 한 조용한 골목,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따뜻한 간판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이 카페의 주인은 71세 김성호 씨입니다. 하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커피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한 회사에서 평생을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일상. 주말에는 몸을 쉬고 월요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퇴직. 평생 기다렸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특별한 피곤함이 없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리웠던 건 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였구나. 어느 날 산책 중 동네 카페를 지나쳤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님이 커피를 받고 미소 짓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저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바리스타 하거나.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71세. 주변엔 20대, 30대 젊은이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섰습니다. 버튼도 많고 손잡이도 많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옆자리의 젊은 학생은 척척 해냅니다. 김 씨의 손은 떨렸습니다. 강사가 시범을 보입니다. 이렇게 탬핑을 하시고요. 25초에서 30초 사이에 추출하시면 됩니다.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다릅니다. 라떼 거품, 첫 주는 거품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우유가 끓거나 넘쳤습니다. 두 번째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품은 조금 생겼지만 금방 꺼졌습니다.
실패한 커피들이 싱크대로 버려졌습니다. 하나, 둘, 셋.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손목이 아팠습니다. 머리도 복잡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나? 이 나이에 굳이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눈빛이 살아있어. 예전엔 맨날 소파에 누워만 있었잖아. 그 말에 김 씨는 다시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주, 조금씩 손에 익었습니다. 거품이 안정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라떼아트는 아직 멀었지만 마실 만한 커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 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실전 연습입니다. 실제 손님께 커피를 만들어 드려 보세요. 김 씨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우유를 스티밍하고 조심스럽게 따릅니다. 그렇게 첫 번째 라떼가 완성되었습니다. 손님이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와, 이거 정말 따뜻하네요.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그 순간 김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40년 직장 생활. 수없이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그 어떤 칭찬보다 뭉클했습니다. 아, 내가 다시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있구나. 내가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있구나. 지금 김성우 씨는 자신의 카페를 운영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큰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커피를 전할 수 있다는 것. 배움은 젊음의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회복이었습니다.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배움의 의미였습니다. 그의 카페는 이제 동네 주민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열정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움의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지자체 평생학습관, 온라인 클래스, 교회와 도서관 프로그램. 대부분 무료이거나 월 2만 원, 3만 원 정도입니다. 필요한 건 큰 비용이 아닙니다. 단지 용기 한 숟갈, 그리고 문을 여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작게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10분 유튜브 강좌, 메모 한 줄. 그게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완벽하게 하려다가 지칩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 10분의 새로움이 당신을 젊게 만듭니다. 둘째, 함께 하세요. 사람은 혼자 배울 땐 쉽게 지치지만 함께하면 다릅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덕분에 매주 나오게 돼요. 이런 인사가 오가는 곳. 동네 모임이나 평생학습 동아리에서 배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온도로 바뀝니다. 그곳에선 나이는 그냥 숫자입니다. 모두가 학생이거든요. 서로 모르는 걸 물어보고 같이 웃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배우면 당신의 나이도 함께 젊어집니다. 셋째, 기록하세요. 배운 것을 적고 느낀 것을 남기세요. 그러면 삶이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쌓이는 하루가 됩니다. 처음 만든 커피의 기록, 처음 그린 그림의 기록. 그걸 보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입니다. 노트 한 권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교과서가 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시작은 그렇게 간단합니다.
배움은 경쟁이 아닙니다. 점수를 얻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채우는 일입니다. 손주와 함께 셀카를 찍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치즈, 찰칵. 새로운 노래를 배우며 웃습니다. 그 순간들, 나이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 박정자 씨는 손주에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진이 저장돼. 손주가 감탄합니다. 와, 할머니 완전 프로네. 김성호 씨의 단골 손님은 말합니다. 사장님,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그가 웃으며 답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엔 더 맛있게 만들게요. 이들이 배우는 건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법입니다. 다시 기타를 치는 그 노인을 봅니다.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젊을 땐 출근이 이유였지만 지금은 배움이 이유예요. 인생 이막의 교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배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당신의 두 번째 청춘은 오늘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배움이 시작되는 그 순간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